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TV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마지막 주제인 21세기 세계와 인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화가 이루어진 시대를 지나 세계화의 추진은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 확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지구촌이 단일화된 공간으로 통합되고 모든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세계화라 한다. 1995년 결성된 세계무역기구 WTO는 유알 협정으로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행사하고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 법제도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 기구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와 지역 장벽을 뛰어넘어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인력과 물자, 정보의 전 세계적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과 금융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졌으며 이는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하지만 개인 기업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그 결과 경쟁력을 갖춘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의 성과는 기술에 적용되어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인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등장하여 쌍방향 정보 검색과 편리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보급되어 세계 각 지역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 결과로서의 언어나 행동 지령, 더 나아가서는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개발도 활발해져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는 역학으로 고전 역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밝히는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원자력이 개발되었다. 원자력은 핵무기로 개발되어 인류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의료,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방사능 유출이나 폭발 사고의 위험성과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하여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인류의 우주 진출도 활발하여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달 착륙선, 우주 왕복선 등을 쏘아 올렸다. 이후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등이 가세하여 우주 개발에 힘썼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가 통신 군사방송 기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고속 운동을 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파동인 중력파의 발견으로 천체의 생성과 작동 원리를 밝히는 등 우주과학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전공학에서는 유전자 정보가 담겨있는 DNA 구조가 밝혀져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고 장기 이식이 가능해졌으며 식량 증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간 복제 등을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학도 발전을 거듭하여 인간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소아마비, 홍역 등의 질병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슈퍼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여 이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로 국가 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960년대의 이념, 분쟁인 동서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인 남북 문제가 나타났다. 기아와 질병이 만연한 지역에서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폭력적인 분쟁이 잇따르고
이것이 다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 열악한 교육과 보건, 체계, 부의 편중 현상 등에 반발하여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경제 이론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공공지출과 복지비를 삭감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노조활동의 축소 등 경제활동에 관한 국가 개입과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최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화는 대륙 간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빈부 격차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산업구조가 조정되면서 노동자들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늘어난 서브프라임 대출이 미국의 금융기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얼어붙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대규모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 등으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는 다인종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다수를 구성하는 인종이 소수 인종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인종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종교의 다원화 현상 속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종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종교 갈등은 인종, 지역, 계급 갈등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이 주장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지구촌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주로 테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시작한 국제적 군사전쟁을 언급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테러의 범위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인종이나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인종과 종교 차별을 금지하고 상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화가 일으킨 가장 큰 폐해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이다. 무분별한 개발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었으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유한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 개발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 대기가 오염되면서 지구 대기를 둘러싼 오존층은 점점 얇아졌고 온실가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한다.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며 일산화 이질소, 염화플루오린화, 탄소프레온 가스 등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인공가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혹한과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산업개발과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공동선언리우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산업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코펜하겐 회의 등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선진국, 개발, 도상국 등 각국의 상황이 달라 실효성이 없었다. 최근 파리기후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상 오르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1세기 후반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각국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해 5년마다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을 약속하였다.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신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성운동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인정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참정권 인정이 가속화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평등 사상의 확산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 여성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여성이나 개발도상국 여성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문맹률이 상당히 높다. 최근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예산 삭감,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졌다. 한편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소수자라는 개념은 인종, 민족, 성, 경제력, 나이, 신체상의 장애, 사상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을 때 쓰인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 이주가 증가하면서 인종과 문화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다. 종교,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초 캐나다에서 처음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후 인종, 장애인, 소수자 집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다문화주의는 국적, 체류 자격, 인종, 문화, 성별, 연령, 계층적 귀속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다양성과 관용, 통합을 중시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와 환경단체는 미래 세대가 이용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세대 간의 형평성과 자연환경을 이용할 때에는 자연의 정화 능력 안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한다는 환경 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하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환경 정책이 아닌 환경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도 지구촌 차원의 다양한 환경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세계사 마지막 주제인 21세기 세계와 인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